제가 지난달에 목포를 다녀왔고, 제가 목포 또 항구 아닙니까? 뭐 산낙지 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썰을 막 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가고 가정방문을 가면 항상 후회해요. 꼭 먹는 거는 꼭 역 앞에서 라면을 먹는데, 제가 목포에 가서 산낙지는 못 먹었고요. 예, 빵 먹었어요, 빵. 그런데 만난 우리 어머니가 다음에 와서 하룻밤 집에서 자라 그랬거든요. 아마 그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접견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접견은 그 수용자들, 감옥에 가신 분들이 면회를 할 때 이제 접견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세움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희가 접견을 또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그 지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9조에는 부모와 이별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보고 싶을 때 사실 볼 수 있어요. 어버이날 지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가 보고 싶을 때 지금 전화할 수도 있고 또는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많이 살아계시다면.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용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분명히 죄를 져서 감옥에 갔고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죄가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러 가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교도소 장면이 나오고 이제 면회하는 장면, 접견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 모습은 반투명 플라스틱의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입니다. 저도 사실 그 접견을 갔었어요. 저희 세움의 아이들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접견을 갔었는데 사실 처음 갔을 때 거기 들어가 보면 제 앞에 이렇게 15분 이라는 글씨가 15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 거기 제가 앉아서 기다리면 이제 반대편에서 문을 열고 이제 아버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14분, 12분, 11분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게 되게 저를 초조하게 하고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15분 접견을 주는 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서 어떤 분은 9분, 또 12분, 13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접견을 하게 되는 거라서 세움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부모님들은 또는 아이들은 그렇게 죄를 지은 부모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새로운 신입 수용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밖에 남겨진 아이들과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해주면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우시기도 하고 또 눈물을 감추려고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젖히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하죠.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수감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 아이들이 수감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수감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6분들은 수감 사실을 숨겨요. 그래서 왜 수감 사실을 숨기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님들은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아버지로서 되게 멋있고 싶고 당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못난 아버지, 죄를 지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세움은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아동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할 때는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났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밤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문자를 넣었는데 문자도 확인을 안 하시고, 또 이제 그 톡을 했는데도 톡도 읽어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친구는 할머니에게 아빠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도 할머니는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집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빠랑 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3, 4일이 지날 때까지 아빠랑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아,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아빠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나서 할머니가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어떠한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처음 느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 친구는 우리에게 해준 이야기는, 아, 아빠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 내가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아빠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빠를 만나러 가는 전날 너무 좋아서 이 친구는 6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대요. 근데 사실은 면회를 평일에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빠지고, 학교에 거짓말을 시키고 학교를 빠지고 아빠를 만나러 15분 아빠를 만나러 가는데 밤에 아빠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빠를 만나서 그래 우리 무슨 얘기 했니? 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눈에서는 교도소가 뭐 좋은 환경이라고, 거긴 범죄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이런 모습, 이런 죄수복을 입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눈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의 눈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기보다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버렸나 버리지 않았나, 보고 싶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아이가 원하고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접견, 면회를 계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